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주식 부동산 어느 것이 서민에게 유리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후원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과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11월 FMC 경기에 주식 채권 올라가고 달러 혼조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34%, S&P 500 지수는 0.37%, 다우존스 지수는 0.39% 상승으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3대 지수는 3거래일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6,000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1등 주식인 마이크로소프트도 333.13달러에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방어는 중요 이벤트는 연준의 FOMC 회의입니다. 일단 테이퍼링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하면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안 하면 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가 정말 안 좋은가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테이퍼링 발표는 메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일정은 내년 6월까지 테이퍼링을 마친다는 것이 골자가 될 것이고 이러면 1200억 불씩 매입하던 연준 자산이 매달 150억 불씩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메인 이벤트는 금리 인상 이슈입니다. 아침 식사 차리기 겁난다. 미 조식 물가 10년 만에 최고다. 인플레이션 기사가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물류난 그리고 임금 인상이 겹쳐지면서 물가가 폭등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연준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줄을 이룰 것입니다. 이미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인플레이션을 단기적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월이 단기적 이슈로 보지 않고 구조적으로 본다면 문제는 좀 달라집니다. 금리 인상 시기와 횟수에 따라서 시장은 급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월도 고민은 있습니다. 아직 연준 의장의 연임이 결정되지 않았죠. 그런데 민주당의 성향으로 비둘기파 성향이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시기에 파월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면 연준 의장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차기 의장은 민주당이 밀고 있는 브레이너드에게 돌아갈 수 있죠. 결론입니다. 이번 FOMC 회의는 주가에 영향이 없는 비둘기적인 발언을 파월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주식 부동산 어느 것이 서민에게 유리할까? 이 주제는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고 방대한 주제이긴 한데 주식과 부동산을 이제 어떻게 고를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의 이게 제가 이제 부동산도 한 15년 이상을 했고 그리고 주식도 지금 거의 한 몇 년 한 5, 6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서요. 그 입장 양쪽을 다 해본 입장에서 좀 아주 비교적 좀 간단하게 이것보다 이제 훨씬 방대한 내용이 많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일단 부동산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락이 없어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이고요. 부동산을 사게 되면 두 번째는 레버리지가 너무 쉽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수익률 극대화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일단 첫 번째 사놓으면 가격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강남 부동산 정도만 경제신문에 부동산 면에 얼마나 올랐네 얼마나 떨어졌네 가끔 나올 뿐 다른 곳들은 신문 지상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덜합니다. 게다가 레버리지가 너무 쉽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의 3분의 2 정도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급등한 경우가 아니라면 3분의 1 정도만 현금을 갖고 있어도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소형의 오래된 아파트를 경매로 받으면 무피 투자라는 것도 가능한데요. 무피 투자란 경매로 아파트를 사면 경락잔금 대출이 가능해서 지방 농협이나 수협이나 신협 등에서 최대한 대출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놓으면 보증금을 받아 원금을 챙기고 월세로 이자를 까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전세를 놨는데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전세 갭 투자, 무피 투자 등을 하게 되면 수익률은 극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지방의 아파트를 샀는데 경락잔금 대출로 80%를 땡겨서 8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정도를 월세 보증금으로 넣으면 내가 들어갈 돈은 1,000만 원 내외 정도가 되고, 월세로 8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까나가면 까나가다가 만약에 2억까지 올랐다 이래서 팔았다면 내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1억을 버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거의 1000%의 수익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본다면 주식보다 부동산이 낫다는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부동산도 단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단점은 첫 번째는 좋은 부동산 사기 힘들다, 두 번째는 세입자 관리가 힘들다, 세 번째는 위기의 매도가 힘들다. 사실 평소에도 매도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금이 너무 높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는 물건은 나중에 쓰레기 된다. 뭐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좋은 부동산은 사기가 힘듭니다. 지방에 소형 오래된 아파트를 왜 살까라는 것이죠.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부동산을 살 돈이 있으면 서울 강남에 부동산을 샀겠죠. 그러나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0억이 웬만하면 넘기 때문이죠.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 평균이 7억 5천만 원 합니다. 그러니 몇억 원은 있어야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아파트도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본다면 순위는 주식을 사는 것보다 확실히 떨어집니다. 주식은 세계 1등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 세계 1등 부동산을 사려면 한 4,200억 정도는 있어야겠죠. 좋은 부동산을 살 수 없으니 세입자 관리 자체가 힘듭니다. 좋은 부동산에는 좋은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부동산에는 나쁜 세입자가 있죠.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오래될수록 질 나쁜 세입자가 살기 마련입니다. 월세를 안 내는 세입자나 진상 세입자 뭐 이런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서울에 좋은 아파트를 사면 이런 걱정은 덜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오르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화했다가 집주인이 혹시 집을 빼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전세가를 올려달랄까봐 집주인에게 함부로 전화도 못합니다. 그러나 공실이 많고 오래된 부동산이고 뭐 이렇다면 세입자가 갑입니다. 게다가 월세를 세입자에게 의지하고 있으니 상당히 불안합니다. 배당 주는 주식은 대기업이 배당을 안 줄 리가 없으니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있어서는 주식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위기에는 매도 자체가 안 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집거지들이 많을 때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위기에는 부동산 매도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면 걱정해야 될 것이 바로 레버리지인데요. 레버리지는 전세 그리고 대출이죠.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를 오히려 돌려줘야 되는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원금을 갚아야겠죠. 따라서 실투자금이 적을수록 부담해야 되는 레버리지는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위기 상황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나올 구멍은 없습니다. 게다가 다주택자는 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전세가 빠지거나 대출 만기에 몰리면 몇 억대의 돈이 필요한데 돌려줄 돈이 없기 때문이죠. 전세금 반환 소송 들어오면 법정 이자는 12%입니다. 꼼짝없이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출 원금 상환이 들어오는데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러면 신용불량자 되고 그동안 벌어놨던 돈 한꺼번에 까먹고 다 날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동산은 인기 지역이 아니라면 평소에도 매도는 힘듭니다. 세금이 너무 높죠. 주식은 한국 주식이 아직까지는 10억 원 이하는 뭐 한 종목만 갖고 있을 때 양도세는 없고요. 뭐 2023년서부터 이제 생기긴 하는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금액에 관계없이 연간 22%인데 비해 부동산 세금은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1억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구간은 35%의 세금을 뗍니다. 이것도 3년 이상 보유하고 다주택자가 아닐 경우일 때입니다. 다주택자는 60에서 70%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니 정부가 바뀌고 세율이 낮아질까 해서 현재는 대부분 팔지 않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율이 낮아지려면 2008년도 금융위기 정도의 후폭풍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30% 정도는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원금 상환이나 파산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의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은 너무 높은 세금을 때리고 공급이 없으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잘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가장 유리한 사람은 1주택자이면서 3년 이상 보유해서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거나 안 내고 인기 지역에 있으면서 아파트가 급등해 양도 차익이 큰 사람이 돈을 받고 잘 받아서 엑시트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해피한 시절이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세금 문제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지금 보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활발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정도만 지나면 부동산은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0년 후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료가 되고요. X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때문에 집이 모자라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후라면 서울의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건축 재개발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의 은퇴는 2인 가구 혹은 1인 가구로 변하는데 이들은 32평 아파트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퇴하면 분담금도 낼 돈이 없고 그렇게 큰 집도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분양받을 사람은 3분의 1 정도 태어난 인구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줄어듭니다. 재건축 재개발 못하고 30년 넘어가는 부동산은 쓰레기가 됩니다. 부동산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식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의 장점입니다.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언제든지 팔 수 있다. 썩지 않는다. 배당을 잘 받을 수 있다. 세입자 등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 좋은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세계 1등 주식을 살 수 있죠. 돈 문제 때문에 좋은 부동산을 살 수 없는 데 비해 주식은 좋은 주식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주식은 많이 쪼개 놓았기 때문이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는 세계 1등 주식인데 한 주당 10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량한 주식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잡주에 집중합니다. 좋은 주식은 많이 안 오른다는 편견 때문이죠.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오더라도 그날 팔 수 있죠. 따라서 현금화가 안 되어서 속태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현저히 적은 잡주는 2008년도 금융위기와 같은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하한가를 수십 일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량이 많은 기관이 물량으로 밀어내면 개인의 단주 거래는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되어도 주식은 썩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처럼 재건축 재개발 안 될까봐 속 썩을 일이 없습니다. 월세를 안 줄까 뭐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AT&T나 삼성전자가 배당금 안 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 등이 집주인을 괴롭히는 자 등이 없죠. 주식이 마음에 안 들면 팔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주식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는 레버리지를 쓰기 힘들다. 따라서 부동산에 비해 수익률 극대화가 힘들다. 두 번째는 가격 등락이 심하다라는 것이죠. 주택담보대출처럼 1년, 5년 이렇게 장기로 빌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도 레버리지를 쓸 수는 있죠. 3배의 레버리지가 있고 그리고 신용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까딱 잘못하다가 하루에 주가가 30% 떨어지면 바로 반대 매매 당해서 깡통 찹니다. 가격 등락이 심해 마음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가격이 안 보이면 그나마 나을 텐데 가격이 눈에 보이니 손실이 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게다가 주가 한번 떨어지고 회복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주식을 만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한국 주식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외는 삼성전자와 LG화학인데요. 시가총액이 큰 주식, 우량 주식을 예로 든 것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 돈 번다고 하는데 2021년 11월 3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도에 7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만 원입니다. 한때는 뭐 거의 동전주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죠. 이것도 전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 주가입니다. 현대차는 2012년 28만 원이었습니다. 현재는 22만 원입니다. 10년 동안 역주행했습니다. H&M 과거에 34만 원 했습니다. 현재 2만 6천 원입니다. 포스코 2012년도에 50만 원 찍었습니다. 현재 2만 9,600원입니다. OCI 2011년 61만 원 했습니다. 현재 12만 9천 원입니다. 거의 6분의 1 토막 났습니다. LG 디스플레이 2011년 4만 1천 원 했는데 현재는 19,700원입니다. 반토막 났습니다. KT 1999년도 19만 원 했습니다. 현재 3만 원입니다. 몇 분의 1 토막인지 계산 잘 안 됩니다. 삼부토건 2000년대 초반에 67만 원이 고점입니다. 2020년 3월에 300원 찍었습니다. 현재 2,000원입니다. 오래 투자한다고 우량 주식에 투자한다고 돈 버는 것 아닙니다. 물론 주식, 부동산의 장단점을 철저히 비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성향이고요. 두 번째는 돈이고 세 번째는 해지입니다. 자신의 성향이 어떤 것과 맞는지에 따라 투자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만 떨어져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사람은 가격 등락이 심한 주식에 투자하면 오래 못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을 해야죠. 상대적으로 가격 등락에 민감하지가 않고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주식에 투자해도 됩니다. 물론 심장이 약한 사람도 떨어질 때마다 리밸런싱을 한다면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입니다. 가진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강남의 부동산과 같은 우량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등락이 심하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가진 돈이 적은데 돈에 맞춰서 지방의 소형 오래된 아파트를 사는 것은 반대입니다. 돈이 없을수록 세계 1등 주식을 사서 복리로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부동산이 위험한 것은 위기가 왔을 때 해지가 안 되는 데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 부동산일수록 위기일 때 더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찍히기 때문이죠. 실거래가가 뜨면 떨어진 만큼 여유 자금이 있어야 그 은행에서 원금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역전세가 일어났을 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좋은 부동산일수록 위기에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주식은 떨어질 때 리밸런싱과 마이너스 3% 법칙을 이용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잡주는 예외죠. 결론입니다. 돈 많은 부자는 부동산, 주식 어느 것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 없는 서민은 부동산보다는 세계 1등 주식을 사서 위기 때 해지를 하면서 매년 복리로 자산을 불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식 부동산 어느 것이 서민에게 유리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